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매일 먹는 건강식이 사실은 신장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드시는 그 즙이나 과일, 혹은 몸에 좋다고 믿어온 잡곡밥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장기입니다. 80%가 망가질 때까지 통증 하나 없기에 우리는 흔히 이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정보를 미리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은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깊어진 환자가 많을수록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법을 아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투석실의 공기를 느껴보셨습니까? 기계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 몇 시간씩 누워 피를 거르는 그 참담한 현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신장 건강의 충격적인 비밀 7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가족 곁에서 오래도록 머물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이 숫자 1은 단순히 기호가 아닙니다. 내 몸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제가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음식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음식은 아마 오늘 아침 식탁에도 올라왔을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기며 저와 약속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인 건강 정보를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현실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건강과 치유를 연구하며 마주한 의료계의 이면은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현대의 거대 병원과 제약 시스템은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법을 깨닫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아픈 환자가 끊임없이 찾아와야 침대가 채워지고 수억 원짜리 검사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야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적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미리 막는 지혜로운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깊어진 후에 비싼 약을 처방하고 복잡한 수술을 권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인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텔레비전에서 접하는 화려한 건강 정보나 대형마트의 광고 뒤에 숨겨진 진실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은 광고를 통해 이것저것 몸에 좋으니 무조건 사서 먹으라고 여러분을 유혹하지만 그 인위적인 성분들이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지친 콩팥에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식탁 위의 사소한 변화만으로 자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수많은 혈압약과 수천만 원대의 투석 기계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팔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수십 년간 지켜보며 더 이상 양심을 속이고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특정 대형 병원에 소속되어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아니고 거대 제약회사의 후원금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불편한 진실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정직한 대변인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외롭게 여생을 보내는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산책하며 따뜻한 밥상을 나누는 그 소박하지만 위대한 행복을 오래도록 누리시길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공개할 7가지 음식의 실체는 여러분이 평생토록 철석같이 믿어온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곧 무너진 건강을 다시 세우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내 몸을 내 손으로 지키는 이 비밀스러운 여정을 이제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해온 첫 번째 주범부터 그 무서운 정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어주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몸속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지만 가장 조용히 무너져가는 콩팥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가로 6cm,
세로 12cm 남짓한 작은 장기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200만 개의 미세한 혈관 다발인 사구체가 마치 정밀한 필터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의 양은 무려 180리터에 달합니다. 이는 생수통 90개 분량의 피를 매일같이 씻어내고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경이로운 장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은 자신의 기능이 70% 혹은 80%가 파괴될 때까지도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피곤함을 느끼거나 다리가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겨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6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모든 필터는 급격히 노화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웬만한 독소도 거뜬히 처리하던 강철 같던 필터가 이제는 절반 이하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수십 년을 사용해 구멍이 뚫리고 녹이 슬어버린 정수기 필터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정수기 필터는 갈아 끼울 수라도 있지만 우리의 콩팥 필터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좋은 음식, 더 몸에 좋다는 이른바 슈퍼푸드들을 찾아 드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화된 콩팥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훌륭한 영양분이 되는 성분들이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어르신들의 콩팥새는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며 심장과 뇌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독극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여러분은 오늘도 건강을 위해 독을 마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인체의 구조와 노화의 진실에 대해 그 누구도 정직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형 병원이나 기업들은 여러분이 이런 세세한 원리까지 알게 되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밥상을 통제하여 병을 예방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화려한 병동과 값비싼 의료 장비들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기계에 의존하는 대신 자연이 선물한 음식을 통해 스스로의 생명력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현대의학의 어떤 기술로도 결코 다시 재생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자연 치유의 지혜를 담은 밥상으로 더 이상의 파괴를 막고 남아있는 기능을 소중히 보존하는 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콩팥이 보내는 보이지 않는 절규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믿어왔던 건강한 음식들 때문에 막히고 찢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치유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성전이며 콩팥은 그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화시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여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해온 그 시한폭탄 같은 음식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챙겨 먹었던 그 첫 번째 배신자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혹시 내일 아침을 위해 미리 씻어둔 토마토나 바나나가 들어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믹서기를 세차게 돌려 과일을 갈아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마시는 신선한 과일 주스 한 잔을 건강의 상징이자 최고의 보약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텔레비전의 수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토마토가 남성의 전립선에 좋고 바나나가 장 건강과 변비 해결에 탁월하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20대나 30대처럼 콩팥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60세가 넘으셔서 콩팥 기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이 농축된 주스 한 잔은 보약이 아니라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독약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이라는 미네랄 성분 때문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고 근육의 움직임을 돕는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반드시 콩팥이라는 필터를 거쳐 소변으로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필터의 성능이 50% 이상 노화된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엔진인 심장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급성 심정지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대한신장학회의 만성 콩팥병 식사 요법 가이드라인에서도 가장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무서운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일을 그냥 입으로 씹어 드실 때보다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마실 때 칼륨의 흡수 속도가 수십 배나 빨라지고 농도는 훨씬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드실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천연 섬유질이 칼륨의 흡수를 어느 정도 늦춰주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믹서기의 날카로운 칼날이 그 섬유질의 구조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순간 우리 몸을 지켜주던 보호막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고농축 칼륨 폭탄이 혈관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제 연구 과정에서 만났던 72살박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토마토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 드셨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위해 이보다 성실할 수 없다고 자부하셨고 주변에서도 건강 전도사로 불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은 갑자기 가슴이 조여드는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셨고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속 칼륨 수치는 당장 심장을 멈추게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생명은 건지셨지만 그날 이후 어르신은 사랑하는 가족 곁이 아닌 차가운 투석실을 일주일에 3번씩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했던 성실한 노력이 오히려 평생의 장애를 남기는 비극적인 배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내일 아침을 위해 사두신 바나나와 토마토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기 위해 과일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는 것만큼은 절대로 멈춰 주십시오. 만약 드시고 싶다면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입안에서 천천히 오랫동안 씹어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딱 한 조각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필터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잘못된 건강 상식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저와 함께 이 위험한 습관을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지금 즉시 댓글창에 한 글자 끝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끝이라는 짧은 한 글자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살리고 병원 투석실로 향하는 그 어두운 문을 닫아줄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안에 믹서기를 치우시고 여러분의 콩팥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물해 주십시오. 첫 번째 배신자인 과일 주스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많은 분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아침 주스가 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건강이라는 탈을 쓰고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필터를 야금야금 파괴하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여러분이 평생을 철석같이 믿어온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위험한 음식은 바로 현미와 잡곡밥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평생 백미는 독이고 현미와 잡곡은 약이라고 믿으며 억지로 까슬까슬한 현미밥을 드셔오셨을 테니까요. 실제로 현미와 잡곡이 당뇨 환자의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콩팥 기능이 정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60세를 넘겨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현미와 잡곡의 겉껍질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백미보다 무려 3배에서 5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인 성분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를 처리하지 못해 혈액 속에 인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에 인이 너무 많아지면 이를 중화하기 위해 우리 몸의 기둥인 뼈 속에 저장된 칼슘을 억지로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뼈는 속이 텅 비어버리는 골다공증에 걸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게 되고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혈액을 떠돌다 혈관벽에 달라붙어 소중한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콩팥을 지키려다 뼈와 혈관까지 한꺼번에 망가뜨리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잡곡을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심각한 골 손실이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뇨 때문에 억지로 현미밥을 드시고 계신다면 가장 최근에 받으신 검사 결과지에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항목을
꼭 찾아보십시오. 그 수치가 60 이하로 나오셨다면 지금 드시는 잡곡밥이 당뇨보다 여러분의 콩팥을 훨씬 더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소화가 잘 되는 백미밥을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당뇨와 콩팥 두 가지를 모두 챙기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콩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공개할 배신자는 여러분이 혈압을 낮추겠다고 비싼 돈을 주고 사신 저나트륨 소금입니다. 이름부터 얼마나 건강해 보입니까? 나트륨을 줄였으니 고혈압에도 좋고 신장에도 덜 해로울 것이라 믿고 찌개에도 나물에도 듬뿍 넣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이 짠맛을 내기 위해 나트륨을 뺀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 과일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칼륨입니다. 심장 근육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무서운 성분이 건강이라는 이름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저나트륨 소금을 쓰시는 분들이 일반 소금보다 몸에 덜 해롭다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지침을 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저나트륨 소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혈중 칼륨 수치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아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고혈압과 신장 기능 저하가 함께 오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모른 채 저나트륨 소금을 보약처럼 쓰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 하나도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데 다음에 말씀드릴 네 번째 음식은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개할 신장 파괴범은 바로 명절이나 생신 때 자식들이 정성껏 보내오는 건강즙과 농축액들입니다. 양파즙, 마늘즙, 호박즙, 붕어즙, 흑염소즙, 검은 상자 속에 담긴 그 수많은 즙 포장지에는 어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글귀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식들의 그 갸륵한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상자 속에 담긴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농축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파 수십 개, 마늘 수백 쪽, 호박 여러 개를 커다란 솥에 넣고 펄펄 끓여서 단 한 포의 액체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원재료에 들어있던 칼륨과 각종 미네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성분이 한꺼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콩팥도 이 고농축 액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엄청난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서 절반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여러분의 콩팥에 이것을 하루에 두세 포씩 들이붓는다면 그것은 지침 필터에 강력한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즙을 짜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식이섬유는 모두 버려지고 오직 당분과 농축된 칼륨, 그리고 각종 중금속 성분만이 액체 속에 남게 됩니다. 채소와 과일을 통째로 드실 때는 섬유질이 이런 성분들의 흡수를 늦춰주지만 즙으로 드실 때는 그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져 혈관 속으로 순식간에 독소가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고농축즙 섭취로 인한 급성 신장 손상 사례가 매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준 것이라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드시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투석실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즙을 보낸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만 받으시고 내용물은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이번 주 안으로 냉장고 속의 농축즙들을 모두 정리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자식들의 진심에 응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마음이 참 복잡하시죠?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현미밥과 저나트륨 소금, 그리고 자식들의 정성이 담긴 건강즙까지 모두 신장을 망치고 있었다니 배신감마저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면 바꿀 수 있고 바꾸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 확인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아직 3가지 음식을 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에 공개할 5번째와 6번째 음식은 한국인이라면 몇 끼니 식탁 한가운데 놓고 드시는 것들이라 피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신장에는 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매일같이 즐겨 먹는 그 뜨끈한 국물과 감칠맛, 나는 조미료 속에 어떤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는지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4가지 무서운 진실을 넘어 이제 우리는 식탁 한가운데 놓인 가장 피하기 어려운 유혹과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식탁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물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어머니의 정성과 가족의 온기를 느낍니다. 우리 세대에게 국물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자 평생을 함께해온 위로입니다. 하지만 이 국물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콩팥 속 미세한 혈관들을 조금씩 막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아마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리실 것입니다. 5번째로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주범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진한 국물 요리입니다. 사골을 며칠 동안 푹 고아낸 뽀얀 국물이나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진하게 우려낸 육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뼈와 내장을 오래 끓이면 그 안에 들어있던 인과 칼륨, 그리고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고스란히 국물 속으로 녹아 나옵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이 성분들의 농도는 더욱 짙어지고 진하고 구수한 맛이 날수록 여러분의 신장 필터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신장 건강을 연구하는 학계의 통계에 따르면 국물을 남김없이 마시는 습관을 가진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만성 신부전 발병률이 무려 7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7배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국물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우리네 오랜 습관입니다. 국물 속의 나트륨과 인성분도 감당하기 힘든데 여기에 밥그릇까지 깨끗하게 비우게 되면 여러분의 콩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한계치를 순식간에 넘겨버리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국물을 남기면 복이 나간다는 말을 듣고 자란 우리에게 이것을 버리는 것은 큰 신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절에는 신장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다면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불을 붙이는 6번째 주범이 바로 하얀 가루, 조미료와 분말 육수입니다. 요리하실 때 감칠맛을 내기 위해 무심코 넣으시는 그 가루들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성분은 우리 몸에서 40% 정도만 흡수되지만 가루 조미료에 들어있는 인공적인 인성분은 혈액 속으로 거의 100% 그대로 흡수됩니다. 흡수율이 무려 2배 이상 높다는 뜻입니다. 소금보다 낫겠지 하며 조미료를 듬뿍 넣는 그 무심한 동작이 여러분의 신장 미세혈관에는 폭탄 테러와 같은 충격을 줍니다. 대형 마트에서 건강에 좋은 천연재료처럼 포장되어 팔리는 수많은 야채맛, 해물맛, 조미료들의 성분표를 오늘 당장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인산 나트륨이나 인산 칼륨이라는 단어들이 빠짐없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이 망가진 뒤에야 인성분을 조절하라고 처방전을 내밀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이 위험한 가루들을 찬장에서 치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국물과 조미료가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콩팥에는 생지옥이 펼쳐집니다. 끈적해진 혈액이 좁아진 신장 혈관을 통과하지 못해 필터가 찢어지고 결국에는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식탁에서 한 가지만 실천해 주십시오. 찌개와 국을 드실 때 숟가락 대신 젓가락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젓가락으로는 국물을 떠마실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몸에 좋은 건더기만 드시게 될 것입니다. 두부 한 조각, 호박 한 점, 버섯 한 조각은 여러분의 신장에 훌륭한 영양분이 되지만 그들을 감싸고 있는 짠 국물은 독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국물은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앗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투석실로 향하는 그 무서운 길을 막기 위해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로 댓글창에 한 글자 국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국이라는 짧은 글자는 오늘 저녁 식탁에서 여러분의 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잘못된 식습관을 끊어내고 신장의 기적 같은 회복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충격적인 마지막 7번째 배신자를 만나러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보약으로 믿어온 그 음식의 실체를 알게 되시면 아마 자리에 주저앉으실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6가지를 모두 말씀드리고 나니 이제 가장 충격적인 마지막 7번째 배신자를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이 놀라실 내용일 것입니다. 평생 건강식품이라고 믿어오셨고 오늘 아침에도 어쩌면 어제 저녁에도 드셨을 바로 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여러분의 식탁에 거의 매일 올라오는 두부와 콩 제품들입니다. 된장찌개 속에 부드러운 두부 한 모, 고소한 콩비지찌개, 그리고 건강을 위해 마시는 시원한 두유 한 잔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육류보다 훨씬 건강하고 값도 저렴하며 소화도 잘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음식들입니다. 실제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고기 대신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시겠다며 몇 끼니 챙겨 드시기도 합니다. 저도 그 선택이 얼마나 신중하고 건강을 생각한 결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 더욱 조심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을 투석실로 떠미는 것과 다름없기에 저는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두부와 콩 제품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부 속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요소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요소를 아무 문제 없이 걸러내어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이미 노화되어 필터 기능이 떨어진 여러분의 콩팥은 이 무거운 숙제를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처리되지 못한 요소가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데 혈액 속 요소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어지럼증과 구역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더 진행되면 의식이 흐려지고 전신마비 증상까지 오는 무서운 요독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술도 전혀 드시지 않고 고기도 멀리하며 평생 채식 위주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왜 이런 무서운 증상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범인이 매일같이 보약인 줄 알고 드셨던 두부였던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상 지침을 보면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콩단백질을 포함한 모든 식물성 단백질도 반드시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진료 과정에서 만났던 74살 초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20년째 채식을 고집하며 주변에서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분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는 평생 가까이 하지 않으셨고 매일 두부와 된장 위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몸이 나른하고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요소 수치는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콩팥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제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시며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오히려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두부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매일 드시는 것은 멈추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시고 한 번에 드시는 양은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작은 한 조각으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된장이나 청국장처럼 발효된 콩 제품도 나트륨 수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신장 필터에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제 7가지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여러분, 아마 마음이 무겁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무너진 콩팥을 다시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기적의 음식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7가지의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고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느냐고 한숨이 나오실 겁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독소를 식탁에서 걷어내신 그 빈자리에 이제부터 신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기적의 식단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물론 병원 검사에서 신장이 아주 건강하다고 나오신 분들은 잡곡이나 과일을 적당히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드린 식단 제한이 생명줄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주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현미와 잡곡이 건강에 좋다는 고정관념을 이제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껍질을 깨끗이 벗겨낸 하얀 쌀밥이 가장 안전한 보약입니다. 백미는 인과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 지친 신장 필터가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족한 단백질은 기름기를 뺀 닭가슴살이나 가자미와 같은 흰살 생선으로 채우십시오. 한 끼에 드시는 양은 탁구공 하나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혈액 속 유독가스인 요소 수치를 낮추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채소를 드실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나 미나리 같은 푸른 잎 채소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지 말고 끓는 물에 2분 정도 충분히 데쳐서 드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면 신장에 치명적인 칼륨 성분의 60% 이상이 물속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데친 채소에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한 숟가락 둘러서 드시면 맛도 좋고 신장에도 부담이 없는 최고의 건강찬이 됩니다. 또한 과일이 그리우시다면 칼륨이 적은 사과나 블루베리를 작은 조각으로 내어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신장 기능이 아직 정상적인 범주에 있다면 하루 8잔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필터를 청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여러분의 몸이 붓거나 소변량이 줄어든 상태라면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정해진 양만큼만 조금씩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친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양쪽 발바닥 가운데 오목하게 파인 용처녀를 엄지손가락으로 50번씩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세상에서 가장 정밀하고 소중한 필터입니다. 그동안 무심코 부어넣었던 독소들을 이제는 멈추고 깨끗한 물과 안전한 음식으로 신장에게 휴식을 선물하십시오. 저와 함께 이 건강한 변화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한 글자 물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물이라는 글자는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신장의 생명력을 다시 깨우겠다는 위대한 약속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실천이 투석실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구해낼 유일한 방패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활기차게 웃으며 식탁에 앉으실 그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7가지 당부가 여러분의 밥상을 바꾸고 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 시절 치열하게 살아오시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고 희생만 하셨던 여러분입니다.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찬밥에 짠 찌개 국물로 끼니를 때우셨던 그 눈물겨운 세월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냉장고와 찬장에 쌓여있는 그 위험한 음식들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결코 돈을 낭비하거나 식량을 버리는 죄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연장하고 훗날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과 경제적인 짐을 덜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텔레비전의 화려한 광고만 철석같이 믿고 신장을 망치는 음식을 보약처럼 매일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 혼자만 건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이웃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투석실의 문턱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담아 지금 당장 댓글창에 숫자구를 남겨주십시오. 이 숫자구는 우리 모두가 90살, 100살까지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길게 장수하자는 아름다운 소망이자 서로를 향한 축복의 인사입니다. 댓글창에 숫자구를 남기신 후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를 통해 매일 함께 식사하시는 복지관 친구분들이나 경로당 이웃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고 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지켜내는 위대한 구조활동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의 간절한 외침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거대 병원과 식품 기업들이 결코 먼저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건강의 진실만을 찾아내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내일을 지켜줄 가장 정직하고 유익한 자연치유의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와 함께 약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하고 주체적인 생명의 길을 계속 걷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욱 건강하고 마음 평안하시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